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에 앞선 추석 연휴에 아동병원, 최전방 부대, 경찰, 소방서 등을 둘러봤는데요. 그 와중에 TV로 한 영화를 보고 참모들에게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그 영화 예고편 보겠습니다. 3달 전에 나는 전자발찌가 뭔지도 잘 몰랐어. 너는 내가 무도실무원 대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전자발찌 찬 사람들이 다 강력범 아니면 흉악범. 뭐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니까. 불리하고 많이 불리하고 권리가 있다. 저도요, 생소한 제목, 또 좋아하는 배우들, 그리고 넷플릭스 1위를 달린다는 기사에 이끌려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무도실무관, 어떤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동선을 좀 추적을 해야 될 뭐 보호 감찰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상시적으로 동선을 추적해 그런 이제 범죄자들을 뭐 범죄 경력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보면 되는 건데요. 이 전자팔찌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이동 경로도 분석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수시로 좀 파악을 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 직접 출동을 해서 경찰들이 이제 검거를 할 때 보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업무 지원도 하고 등등등 되게 역할이 다양합니다. 현재 보호관찰관이 국내 1,861분이 계시고 이 중에서 이제 전자팔찌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381분, 그다음에 무도실무관이 165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4,000명이 넘는 전자팔찌 부착 대상자들 관리를 하는 거죠. 좀 버거워요. 사실은 버겁죠. 김성균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이제 보호관찰관. 그다음에 이제 김우빈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이제 무도 실무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잘하니까. 네, 정규직 표창도 받습니다. 네. 자, 배우 김우빈 씨 인기가 많죠. 무도실무관에 출연하기 위해 체중도 줄이고 뿌리 염색, 뭐 염색 안 하던 염색도 하고 많은 변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말하자면 연예인들에게 잘 관리된 조각 같은 근육을 가져라. 그건 또 오히려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무도실무관을 생각했을 때 그런 잘 짜인 조각 몸매가 조각 근육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다져진 정말 벌크업이라고 그러죠. 몸집 자체를 불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8kg을 증량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도관이 됐을 때는 무도실무관이 됐을 때는 아니지만 처음에 아빠의 그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해요. 네. 이름도 정도, 바른 길 이 정도인데 본인은 재미있고 스릴 있는 일만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배달하고 이럴 때 뭔가 조금 그런 재밌는 걸 좋아하는 친구처럼 보여야 되겠다 해서 금발로 탈색하는 것을 자청해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영화 무도실무관의 순위 최상위권입니다. 네티즌 평점도 매우 높더군요. 주인공 김우빈 씨의 소감도 참 인상적이죠? 그렇습니다. 뭐 내가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뭐 캐릭터가 멋있어 보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내가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분들 덕에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걸 알게 됐고 그거를 여러분께 알리고 싶었다. 그 이 김준하 감독인데 이 감독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내가 대신 전하고 싶었다. 그렇게 출연 소감을 전했는데요. 그 선의가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공개되자마자 사흘 만에 비영업권 1위도 하고 지금 네티즌 평점이 9.05예요. 굉장히 상당히 호평받고 있고 김우빈 씨가 저는 이 역할로 해서 앞으로 많은 시청자를 넘어서 국민들의 대중적 지지를 받는 배우가 될 것이다. 지금도 그랬지만 호감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뭐 배우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인생작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영화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적극 추천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람을 희망했네요. 그러니까 이 김우빈 배우가 맡았던 무도실무관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김성균 배우가 맡았던 보호관찰관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이죠. 그리고 아마 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또 이렇게 좋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험하죠. 그리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뭐 목숨이나 신체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이 부분에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생 정신이라든가 어떤 공헌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결국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밝음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런 정신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자, 이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을 합쳐서 전자감독관리인력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매년 늘리고는 있지만 OECD 기준에 비하면 좀 미흡하죠? 예, 사실은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호주 같은 나라들이 담당하는 인원이 한 5명에서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한 17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2배, 심지어는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좀 열악한 여건에서 이런 희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예전에 법무부에서 준비했던 대로 1인당 관리 대상자 10명 정도까지 대폭 줄이면서 또 예산도 좀 더 확보돼서 확실하게 좀 안전관리를 해서 이런 범죄 관리자들이 더 이상 그 추가적인 범죄를 하지 않도록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스웨덴, 호주 얘기를 하지만 홍 기자님, 우리 스스로도 시민들의 의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드라마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참모뿐 아니라 청년들도 이 드라마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 말미에 보면은 지진희 씨가 연기한 대통령이 이 이정도에게 표창을 주면서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일상 속 영웅. 그렇죠. 일상 속 영웅.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런 드라마, 선한 의지의 드라마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